이 영상은 28살 관리인 은지가 3년 전 화재로 폐쇄된 404호에서 사망한 입주민 정수진을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진실을 파헤친 결과 전임 관리인이 건물주의 지시로 그녀를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죠. 은지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풀게 된 정수진은 빗속으로 사라지고 404호에는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 건물 그린빌라. 28살 은지는 이곳의 관리인으로 일한 지 6개월째였습니다. 건물주가 해외에 있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죠. 오늘도 아침부터 전화벨이 요란합니다. 502호 입주민이에요. 수도가 안 나온다고 해요. 은지는 공구 가방을 들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좁은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오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는 게 일상이었죠. 수도 밸브를 점검하고 내려오니 또 다른 민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리실 문을 열자 3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3호에 사는 박민재였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은지를 바라봤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위층에서 소음이 심하다는 거예요.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심지어 샤워하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303호 위는 404호인데요. 그곳은 3년 전 화재 이후로 폐쇄된 방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에요.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린다고 자기가 미친 게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은지는 그를 진정시키며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재가 돌아간 후 은지는 관리실 서랍에서 건물 배치도를 꺼냈어요. 4층 평면도를 보니 404호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용 불가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죠. 은지는 이 건물에 오기 전 건물주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3년 전 7월 404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요. 혼자 살던 여자 입주민이 그 불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 이후로 그 방은 비워두고 있다고 했죠. 건물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묘하게 불편한 표정을 지었던 게 기억났어요. 저녁이 되자 은지는 CCTV를 확인했습니다. 관리실 모니터에는 건물 곳곳이 비치고 있었어요. 4층 복도를 비추는 화면을 유심히 봤습니다. 404호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누가 드나든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도 들린다는 거예요. 발소리가, 가구 끄는 소리가. 은지는 다시 CCTV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은지는 마스터키를 챙겨 4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한 느낌을 줬습니다. 404호 앞에 서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방들과 달리 이곳만 유독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은지는 귀를 문에 대보았어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살아있는 고요함이 아니라 숨죽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은지는 마스터키를 꺼냈어요. 열쇠를 자물쇠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안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수도꼭지를 트는 소리, 물이 세면대에 떨어지는 소리. 은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물소리가 멈췄어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은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열쇠를 돌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4층 복도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그날 밤 은지는 관리실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자꾸만 404호 문 앞에 섰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냉기, 그 물소리, 그 고요함. 새벽 3시쯤 은지는 겨우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404호 문이 저절로 열리는 꿈이었어요. 안에서 불에 타는 여자가 손을 뻗으며 다가왔습니다. 도와달라는 듯이 아니면 끌어당기려는 듯이. 은지는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403호 입주민이 관리실을 찾아왔어요. 그녀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404호에서 소음이 들린다고요. 점심때는 503호 입주민도 똑같은 민원을 제기했어요. 은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지는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혼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오후 2시 은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404호를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마스터키를 챙기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이번엔 낮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복도에 도착하니 형광등이 정상적으로 켜져 있었어요. 404호 문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냉기가 느껴졌어요.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어요.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은지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어요. 방 안은 화재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원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옷장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살고 있는 것처럼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에는 여성용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식탁 위에 접시가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한 흔적이었습니다. 토스트 부스러기가 남아있고 컵에는 커피가 반쯤 담겨 있었어요. 은지는 컵에 손을 대봤습니다. 따뜻했어요. 방금 전까지 누군가 여기 있었던 것처럼. 그녀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신선한 야채, 우유,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모두 최근 것들이었습니다. 은지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이 방은 3년 동안 비어 있었는데, 화재로 폐쇄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욕실로 갔습니다. 문을 여니 깨끗한 욕실이 나타났어요. 세면대에는 칫솔이 꽂혀 있고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건이 축축했어요. 최근에 누군가 샤워를 한 것 같았습니다. 거울에는 김이 서려 있었어요. 은지는 거울을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여성 의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원피스, 블라우스, 청바지들. 모두 깨끗하게 다려져서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거기서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은지는 신분증을 집어들고 사진을 봤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온화한 인상이었죠. 이름은 정수진 32살. 주소는 그린빌라 404호. 은지의 손이 떨렸어요. 이 여자가 바로 3년 전 화재로 사망한 입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방은 이렇게 생생할까요?
왜 누군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은지는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방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어요. 열어보니 꺼져 있었지만 전원 버튼을 누르자 켜졌습니다.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었던 거죠. 화면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어요. 은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은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은지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현관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 온화한 인상. 신분증 속 그 여자였습니다. 정수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3년 전의 말이죠. 은지는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수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관리인님이시죠? 왜 제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은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어요. 정수진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민원이요? 무슨 민원인데요? 은지는 대답했어요. 소음 때문에요. 위아래 층에서 이 방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요. 정수진은 웃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전 조용히 살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존재하는 게 소음인가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은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확인했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문 쪽으로 향했어요. 정수진은 막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죠. 다음엔 노크 좀 하세요, 관리인님. 은지는 대답도 못하고 문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어요. 방금 뭘 본 거죠? 정수진은 분명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서 저기 있을 수 있죠? 은지는 계단을 내려와 관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신분증을 꺼내 봤어요. 정수진의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컴퓨터를 켜고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그린빌라 화재를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22년 7월 15일자 기사였어요. 서울 외곽 원룸 건물 화재 1명 사망. 은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원룸 건물에서 15일 새벽 2시경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 1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정수진 씨 당시 29세로 404호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 중이다. 특이한 점은 정 씨가 발견됐을 때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것이다. 은지는 다른 기사들도 찾아봤어요. 며칠 후 나온 후속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린빌라 화재 사망 사건 의문점 남아. 부검 결과 정수진 씨는 화재 발생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연기 흡입이나 화상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타인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은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화재 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니. 그럼 누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지금 404호에 있는 그 여자는 뭘까요? 유령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잘못 본 걸까요? 은지는 전임 관리인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인수인계 서류에 적혀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길게 울렸어요. 6번째 신호 끝에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50대 정도로 들리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은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린빌라 관리인 은지라고요. 전임 관리인이셨던 분 맞으시냐고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전화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은지는 404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곳에 대해 아시는 게 있냐고, 혹시 이상한 일을 경험한 적 있냐고요. 남자는 거친 숨소리를 냈어요. 그 방에 들어갔어요. 은지는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들어가 봤어요.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그 여자는 아직 거기 있어요.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은지는 물었습니다. 정수진 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자는 신음하듯 대답했어요. 전 그 여자 때문에 관리인을 그만뒀어요. 매일 밤 나타나서 괴롭혔거든요.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자기가 여기 산다고 말이에요. 은지는 긴장했습니다. 그럼 정말 유령인 건가요? 남자가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유령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건지.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여자는 자기가 죽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은지는 오늘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정수진이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오던 모습. 마치 퇴근하고 돌아온 평범한 직장인처럼.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관리인님, 제 충고 들으세요. 그 방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 여자와 엮이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전 6개월 동안 시달렸고 결국 도망쳤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마이너스. 은지는 수화기를 내려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관리실 문을 잠갔어요. 오늘은 집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거죠. 저녁 8시 은지는 CCTV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4층 복도를 비추는 화면을 켜놨어요. 404호 문이 보였습니다. 굳게 닫혀 있었죠. 시간이 흘렀어요. 9시, 10시, 11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졸음이 왔어요. 커피를 타서 마셨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평온했어요. 은지는 안도했습니다. 어쩌면 아무 일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때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깜빡였어요. 순간적으로 화면이 꺼졌다 다시 켜졌습니다. 은지는 화면을 유심히 봤어요. 404호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닫혀 있었는데. 은지는 눈을 비볐어요. 잘못 본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분명히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왔습니다. 여자였어요. 긴 머리,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수진이었죠. 그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맨발로.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동자. 그녀는 걸으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입모양이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수진은 복도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마치 은지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어요.
화면이 지직거렸습니다. 노이즈가 생겼어요. 그리고 완전히 꺼졌습니다. 은지는 비명을 질렀어요. 의자에서 넘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른 모니터들도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모든 화면이 꺼졌어요. 관리실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은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전등을 켰습니다. 문 쪽을 비췄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였어요. 규칙적이고 천천히. 은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똑똑똑. 또 들렸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인님 계세요? 정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은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관리실 문 너머에서 정수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까 제 방에 오셨잖아요. 이야기 좀 해요. 은지는 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점점 빨라졌어요. 더 세졌습니다. 쿵쿵쿵. 이제 두드리는 게 아니라 치는 것 같았어요. 은지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고요해졌어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귀를 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복도 형광등이 다시 켜진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문구멍으로 밖을 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어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왜 피하세요? 무서우세요? 전 그냥 이야기하고 싶을 뿐인데. 은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깜빡이며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관리인님도 외로우시죠? 저도 외로워요. 같이 있어요. 은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전원을 껐습니다. 하지만 전원이 꺼지지 않았어요. 화면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곧 만나러 갈게요. 은지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관리실 안을 둘러봤어요. 창문이 있었습니다. 1층이니까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은지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창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긴 게 아니었어요. 마치 용접된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의자를 들어 창문을 내리쳤어요. 쾅. 하지만 창문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금도 가지 않았어요. 은지는 절망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은지는 책상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며 주변을 경계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4시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은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어요. 해가 뜨자 모니터가 다시 켜졌습니다. CCTV 화면들이 하나씩 돌아왔어요. 은지는 4층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404호 문은 닫혀 있었어요. 복도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은지는 문을 열어봤어요. 이번엔 열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은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밀었어요.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은지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관리인님 어디 가세요? 은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건물 입구에 정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출근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마치 일반적인 직장인처럼.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은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수진이 다가왔어요. 관리인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어젯밤에 잘 못 주무셨나 봐요. 그녀의 손이 은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은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건물에서 멀어질수록 숨이 가빠졌어요. 한참을 뛰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은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전원이 켜져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함을 열어봤습니다. 어젯밤의 문자들은 없었어요. 마치 없었던 일처럼. 은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그녀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정수진의 신분증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오후가 되어 은지는 그린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친구 지우를 데려왔습니다. 지우는 은지의 대학 동기로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은지는 지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반신반의했지만 도와주기로 했어요. 둘이서 함께 404호로 향했습니다. 4층에 도착하니 복도는 평온했어요. 은지는 마스터키로 404호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우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방은 어제와 똑같았어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생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우가 말했어요. 진짜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3년 동안 비어 있었다고.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방 안을 자세히 살폈어요. 책상, 서랍, 옷장, 침대 밑까지. 뭔가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지우가 책장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은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어요. 정수진의 일기였습니다. 은지와 지우는 일기장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5월 3일. 오늘도 회사에서 야근했다. 집에 오니 너무 피곤하다. 이 좁은 원룸이지만 그래도 내 공간이라 좋다. 2022년 5월 17일. 요즘 외롭다. 친구들은 다 결혼하거나 연애 중인데 나만 혼자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무섭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2022년 6월 2일. 관리인 아저씨가 바뀌었다. 새로 온 사람은 좀 무뚝뚝해 보인다. 인사했는데 대충 받더라. 뭐 상관없지만. 은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2년 6월 15일. 요즘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복도에서 누가 걷는 소리 같은데. 확인해 보면 아무도 없다.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가.
2022년 6월 23일. 관리인한테 민원 넣었다. 복도 불이 자꾸 깜빡거린다고. 고쳐준다고 했는데 며칠째 그대로다. 이 건물 관리가 엉망이다. 2022년 7월 1일. 요즘 잠을 잘 못 잔다. 악몽을 꾸는데 내가 불에 타는 꿈이다. 너무 생생해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지우가 말했어요. 화재 2주 전부터 이상한 꿈을 꿨네요. 예지몽이었던 걸까요? 은지는 계속 읽었습니다. 2022년 7월 8일. 오늘 관리인 아저씨가 이상하게 행동했다.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날 보더니 피하는 것 같았다. 무슨 일 있나? 나한테 불만 있으면 말하면 되는데. 2022년 7월 13일. 어젯밤 꿈이 더 생생했다. 불 속에 있는데 누군가 나를 안에 가둔 것 같았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리지 않았다. 깨고 나니 온몸이 떨렸다. 이거 정말 이상하다. 2022년 7월 14일.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오늘 관리인이 수도 점검한다고 들어왔다. 근데 이상하게 날 쳐다봤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기분 탓이겠지. 내일은 휴가 첫날이다. 푹 쉬어야겠다. 일기는 거기서 끝났어요. 다음 날이 화재가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은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관리인이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지우가 말했어요. 전임 관리인 말이죠. 혹시 그 사람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정수진 씨가 화재 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누군가 그녀를 죽이고 불을 질렀을 수도 있어요. 지우가 물었어요. 그럼 지금 이 방에 나타나는 정수진 씨는? 은지는 대답했습니다. 복수하려는 건지도 몰라요. 진실을 밝히려는 건지도 모르고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은 동시에 문 쪽을 봤습니다. 정수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지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우가 숨을 삼켰어요. 정수진은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2명이네요. 제 일기장 읽고 계셨어요. 은지는 일어섰습니다. 수진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정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난 그냥 여기 살고 있는데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자요. 뭐가 이상한 건데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년 전 7월 15일 기억나세요? 정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군가 왔었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은지는 다가갔습니다. 누가 왔어요? 정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리인이요. 그는 늦은 시간에 수도 점검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상했지만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가 내 뒤에서 뭔가를 했어요. 목을 조르는 느낌이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나니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은지는 입을 막았습니다. 전임 관리인이 범인이었던 거예요. 정수진을 죽이고 불을 질러 증거를 없애려 했던 거죠. 지우가 물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정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난 그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없애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방 안의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정수진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화상을 입은 피부 그을린 옷.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지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정수진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표정으로 둘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정수진은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인정받고 싶은 거라는 것을, 자신이 여기 존재했다는 걸,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는 거라는 것을요. 은지는 정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수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출근하고 친구 만나고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왜 난 여기 갇혀 있어야 하죠? 은지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그녀를 통과했습니다. 정수진은 실체가 없었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도와줄게요. 진실을 밝혀서 당신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줄게요. 정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그날 저녁 은지와 지우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3년 전 사건을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전임 관리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난색을 표했어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재수사를 하냐고요. 일기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좌절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와 함께 직접 조사하기로 했죠. 먼저 전임 관리인을 찾아야 했어요. 은지는 건물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전화를 받았어요. 전임 관리인의 주소를 물었습니다. 건물주는 왜 그걸 알아야 하냐고 물었어요. 은지는 중요한 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건물주는 잠시 망설이다 주소를 알려줬어요. 서울 변두리의 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지와 지우는 그곳을 찾아갔어요.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전임 관리인은 2층에 살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핏기가 없었어요. 은지를 보더니 놀라는 표를 지었습니다. 그 그린빌라 관리인. 왜 여기까지 왔어요? 은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3년 전 7월 15일 정수진 씨한테 뭘 한 거예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모르는 얘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우가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날 밤 404호에 갔잖아요. 남자는 뒷걸음질 쳤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은지가 문을 잡았어요. 진실을 말하세요. 그래야 당신도 정수진 씨도 편해질 수 있어요. 남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3년 전 그는 도박 빚이 있었다고 해요. 건물주에게도 돈을 빌렸는데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건물주는 그에게 제안했어요. 404호 입주민을 없애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남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정수진을 없애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건물주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만 했습니다. 남자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돈 때문에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7월 15일 밤 그는 404호로 갔어요. 수도 점검을 핑계로 들어갔습니다. 정수진이 등을 돌린 순간 그녀를 기절시켰어요.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왔죠. 다음 날 아침 화재 신고가 들어왔어요. 정수진은 죽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후로 악몽에 시달렸다고 해요. 매일 밤 정수진이 나타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관리인을 그만뒀어요. 하지만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그녀가 보인다고 했어요. 은지는 물었습니다. 건물주는 왜 그런 일을 시킨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들었는데 그 자리에 건물주의 조카를 입주시키려 했대요. 정수진이 계약을 연장해서 방을 비울 수가 없었던 거죠. 은지는 경악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였다니. 지우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요. 경찰에 가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너무 괴로웠다고 이제 벌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사건이 재수사됐습니다. 전임 관리인은 살인과 방화 혐의로 체포됐어요. 건물주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정수진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404호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범인들은 처벌받을 거예요. 정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관리인님. 덕분에 억울함을 풀었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이제 떠날 수 있어요.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여기 있으면 적어도 익숙한데. 은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떳떳하게 갈 수 있어요. 당신을 기다리는 곳이 있을 거예요. 정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열심히 살면서 돌아가신 분도 위로가 될 것 같거든요. 은지는 감동했습니다. 좋은 마음이네요. 여성은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다음 주부터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새 입주민이 이사 온 날이었습니다. 은지는 404호로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줬어요. 책, 옷, 생활용품들. 여성의 이름은 미나였습니다. 그녀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어요. 방 안에 짐을 풀며 이것저것 이야기했습니다. 은지는 미나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 방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라고. 슬픔이 아닌 희망으로 채워질 거라고요. 짐 정리가 끝나자 미나가 말했어요. 관리인님,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은지는 고맙다며 앉았습니다. 미나는 커피를 내렸어요.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밖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미나가 말했어요. 여기 참 좋네요. 햇볕도 잘 들고 조용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은지는 관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로 건물을 살폈어요. 404호 화면을 봤습니다. 미나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은지는 안도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정수진의 신분증을 꺼냈어요. 부모님께 돌려드렸어야 하는데 깜빡했습니다. 신분증 속 정수진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은지는 신분증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안녕이네요, 수진 씨. 행복하세요. 그녀는 신분증을 봉투에 넣어 내일 부모님께 보내기로 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은지는 간이 침대에 누웠어요. 창문을 통해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꿈을 꿨습니다. 넓은 들판이 나타났어요. 햇살이 따사롭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저 멀리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은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은지님. 이제 전 괜찮아요. 은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수진은 돌아서서 들판 저편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빛 속으로 사라졌어요. 은지는 꿈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운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잔 밤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관리실 문을 열었어요. 상쾌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미나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어요. 은지와 눈이 마주치자 밝게 인사했습니다. 관리인님, 좋은 아침이에요. 은지도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미나 씨. 첫날 밤 어땠어요? 미나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완전 꿀잠 잤어요. 정말 편했어요. 은지는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미나는 출근 준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은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어요. 새로운 시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린 빌라는 평온했어요. 더 이상 이상한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04호에서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은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도 고치고 전구 갈고 청소하고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였어요. 어느 날 저녁 은지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건물 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곳이었어요. 옥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어요. 은지는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일까요? 그녀는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404호의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정수진을 만났던 일, 진실을 밝혔던 일, 그리고 작별했던 일. 모두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어떤 이별은 슬프지만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정수진 씨는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배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은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2개월 후 은지는 미나와 친해졌습니다.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나는 대학원 생활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404호에서의 생활도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어느 날 미나가 물었습니다. 관리인님, 여기서 이상한 일 겪으신 적 있어요? 은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다 해결됐거든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가끔 느껴요.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편안해요.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좋은 기운이 남아있는 거겠죠. 미나도 웃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린 빌라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404호에는 미나가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만족하며 지냈어요. 은지는 관리인 일이 적성에 맞다고 느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지킨다는 게 의미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은지는 404호 문패를 닫고 있었어요.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정수진과의 만남, 그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 그녀는 문패를 쓰다듬었어요. 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방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한때 정수진이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삶이, 그녀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요. 은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수진 씨. 당신의 이야기를요.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 잎이 흩날렸습니다.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곳을 잘 지키겠다고.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떠나간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요. 은지는 관리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어요. 모니터에는 건물 곳곳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404호 화면도 보였어요. 미나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것, 숨 쉰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어요.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은지는 창밖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수진 씨. 오늘도 잘 지냈어요. 당신도 그곳에서 행복하길 바랄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린 빌라는 고요했어요. 404호의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어요.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삶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관리인이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